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는 내용이지 싶은데 아, 이게 날짜가 언제였는지 다음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이게 각 그 재단이나 회사가 하는 역할들을 언급을 했던 건데 실제로 지금 그 M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국내외 토탈에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23년 올해 한 개의 그 업체가 더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CEO가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하면 다 알만한 아, 그 부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M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공지사항에 나오는 그 종류가 여기에 이야기했다시피 KOK 파운데이션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 M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K 스테디움 PT라는 말보다는 K 스테디움 팀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 M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M사라는 게 있고 K 스테디움 PT라는 게 있고 메타 M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에 있었던 멤버들이 전부 다 아, M사에 있었던 직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에 해당이 되는 짓을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같은 데에 제가 말씀드렸던 M사, K스테디움 PT, 메타 M이라는 회사에 다 중복해서 걸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그 돈이라든가 이런 보상에 관련이 되는 금전적인 부분에 보상이 관련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M사가 있고 K스테디움 PT라는 게 있고 메타임이라는 게 있으면 이 여기에 각각의 적을 다 두고 있으니까 각각의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하고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세 개에 걸쳐 있으니까 세 배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뭐가 또 하나가 더 생겼냐면 그 외국에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어 자회사가 한 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게 2022년, 23년 올해 2월 달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K 스테디움이라는 데도 그렇고 어 이 메타엠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은 크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게 이제 K 스테디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K 스테디움 PT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뭘로 나오나 하면은 K 스테디움 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멤버가 되지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오늘 확인을 했던
여기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M사를 대신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내용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M사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에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거기에 대부분 다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회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M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빠질게요. M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임금이 체불이 되는 체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저는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M사라는 게 계속 존재를 할까? 없어질 가능성도 다분히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나 원래 내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영어로만 돼 있지만은 그 M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어, 이게 뭔가 또 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게 그 지금까지 그 울산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제가 다 듣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아, 얘들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죠, 뭐. 그냥, 허술하게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어, 아마 지금 대충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 사기라든가 시세 조작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포커스가 유사수신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사수신에는 기본적으로 약정이라는 게 또 포함이 좀 돼야 되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금융법에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 어떻게, 어, 뭐 기소를 해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극히 좀, 어려운 거고, 검찰로 넘어가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사수신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이 형량은 엄청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던 저를 제명을 하고 이 땡땡이를 저기 제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극성인 사람들을 극성이라고 지들은 표현을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제명을 하는 용도로 급조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급조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 유사수신 쪽으로 좀 몰고 가기 위해서 어, 약관이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거기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좀 못하겠고 그거를 대신하는 그 대안으로서 뭐 대안으로서 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여전히 고발을 또 진행을 시켜놨고
그 고발자의 명단을 오늘까지 확인을 한 숫자는 1475명이에요. 거기는 제가 또 포함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1476명이죠. 1476명이 지금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머지않아서 이제 어, 고발자 어, 진술을 하러 뭐 꼭 가겠죠. 일정을 잡아서. 그때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시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사도 당연히 그날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출입 기자들도 거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반드시 스피치를 좀 하고 조사 진술을 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단체 고발자 수가 예를 들어서 어, 시위에 참석을 하신 분이 100명이다. 그런데 단체 고발자는 그때쯤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500명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기사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단체 고발자 명단에 단체 고발자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좀 드립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